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제 안색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지 모릅니다. 지침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연결되지 않았고 그런 말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홍정원이 체포라는 워딩은 한 적이 없는 거죠?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 홍정원이 맡은 1차장 산하에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체포를 할 조직과 권한이 있나요?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체포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2차장 산하가 좀 더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 지시를 할 거라면 대통령이 국무에 참석했었던 증인에게 직접 하면 됐었을 텐데 굳이 독대를 한 적도 없고 따로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홍정원에게 할 이유가 있나요? 저로서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인 최고원 변호사입니다. 잠시 묻겠습니다. 아까 메모지 있죠? 메모지. 네. 메모지를 보좌관이 볼 때는 하단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좌관은 저 명단이 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네. 예, 그런데 홍장은이 그 메모지를 받아보고 밑에다 추가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 추가 기재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체포자 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하여튼 보좌관은 자기는 밑에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그게 것이 아니고. 홍장은이 그 메모에다가 하단에다가 저렇게 기재를 함으로써 상단에 있는 명단이 체포 및 근거 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체포자 명단이 있고 거기에 한동훈 등 14인이 포함되었던 것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홍장은 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을 겁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은 홍장은의 말을 믿고 격분하여 탄핵 반대 대열에서 탄핵 찬성 대열로 바꾸었고 그 결과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대통령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장은은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되었는 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홍장은이 국정원에 복귀하거나 다른 공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네,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 대표 등이 대통령이 되어야 홍장은 자신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팩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러므로 있겠습니다. 홍장은은 위와 같이 협의의 말을 만들어내어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이르도록 하였다 할 것인데 정의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제가 모르는 팩트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시간 중단해 주십시오. 적어 가지고 대리인한테 주십시오.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그럼 평의를 규정 다시 해야 근거가-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적 바꾸려면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에 보면 피고인의 퇴정한 상태에서 정인신문할 수가 있고 청구인 측이 그걸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그거는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제정하시되 다만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정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그걸 바꾸시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네,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묻겠습니다. 시간 하십시오. 예, 시간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는 개엄 당일 대통령실에 갔을 때 대통령이 정의인한테 이재명 등
그 이재명 한동훈 정치인 13명을 싹 잡아들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정인에게 정치인 13명을 싹 잡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소방관에게 조직 폭력배들 싹 잡아들이라, 마약 사범들 싹 잡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수사권 유무를 혼동하여 이러한 지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13명을 잡아들이려면 무슨 혐의가 있어야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혐의도 없이 무조건 잡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날 밤 대통령이 정인에게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슨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가능토록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준다고 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항을 대통령이 정인에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이 이러한 사항을 국정원 1차장이 홍 장관에게 말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에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국정원 정무직 5인이 긴급회의를 하였는데 그때는 홍 장관과 대통령, 홍 장관, 영인원 간의 통화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 홍 장관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홍 장관에게 뭐 잡아들이라 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홍 장관은 당연히 이 정무직 5인 긴급회의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네, 원장한테 보고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국정원장의 정인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파간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홍 장관에게 말할 사항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정인에게 직접 말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정인은 12월 3일 방첩사령관 여인왕으로부터 이 14명의 정치인과 관련하여 체포해 달라고 하거나 체포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습니까? 연락한 바도 없습니다.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차 탄핵 소추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 12월 12일자 2차 탄핵 소추안에는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등의 불법 체포를 시도하였다. 비소추안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개헌부는 체포된 인사 등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홍 장관의 주장 또는 메모 내용 등에 따라 언론인,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 그리고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이 체포구금 대상으로 추가되었던 것으로 홍 장관의 주장이 소추사유 일부분을 변경시켰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법적인 소용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홍 장관의 공작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홍장훈 차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